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동국제강, 네. 16,000원에 10%입니다. 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그게 철강주가 안 좋다 하는데 이대로 나눠야 되나 아니면 좀 가지고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대로 홀딩해봐도 괜찮은 건지 두 분께 한번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네. 저기 어느 선에서 이게 괜찮다 하면 추가 매수도 할 네네. 마음도 있거든요. 네네네. 추가 매수까지 저희가 여쭤볼게요. 두 분의 네. 의견 들어보시죠. 두 분의 의견이 지금 나뉘었거든요.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정택은 이사님. 네, 정태근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연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추가 매수까지 추가 매수 문의하시길래 하창원 본부장한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살짝 제가 당황했네요. 동국제강을 그러니까 동국제강, 철강 이걸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옛날에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오래오래 됐는데, 네. 이게 지금 뭐고, 그래. 그때는 좋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네. 분할을 했어요. 어느 선에서 도중에, 네. CM하고 동국 CM하고 분할을 세 군데를 했어요. 네, 네. 그래, 그대로 이제 가지고 그대로 이제 뭐 나눴죠. 그래가지고 이 지경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시구나. 분할되고 난 뒤부터 계속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신 거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업종하고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업종을 이렇게 좋게 보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이 공급과 수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대규모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물론 조선 쪽에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진짜 폭발적인 어떤 대규모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철강업종이 아니라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 들으셨죠? 현대제철 지금 4월 달에 공장 가동 중단하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한 기사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공장 가동을 이제 한 달 동안 중지를 하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안 좋아요. 수요도 안 좋고 거기다가 철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 톤당 이제 70만 원 이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인데 지금 계속 그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이 업황이 좋아지려면 결국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요가 늘어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철강하고 화학 같은 게 이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원하는 대답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저는 추가 매수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머지가 혹시 현금이라면은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 시장이 항상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구간이 나올 건데 차라리 그 좋아지는 구간에 가가지고 뭐 반도체가 됐던 뭐 자동차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또 주도 섹터가 나오게 되면은 차라리 그쪽으로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그때 가서 비중이 10%니까 그때 가서 그런 섹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 지금 손실폭이 상당히 많이 큰데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제가 드린 CM하고 홀딩스하고 세 가지 있어요. 어떤 거요? 동국 CM하고 네. 홀딩스하고 동국제강하고 세 가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할하면 지수가 전환되게 되면서 그게 다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전부 반토막도 그렇죠.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게 종목 교체, 결론은 종목 교체 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유를 하고 추가 매수 좀 필요하다라면은 일단 그 부분도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일단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8,500원 이상 지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을 확실하게 지지받았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에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추가 매수 생각하신다라면은 8,500원 정도 가격권에서 한 2달 정도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지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물량만 가지고 계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대로 가지고 있고 홀딩하고 매도는 하지 말까요? 나머지 것도 갖고 계세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뭐 추가 매수 하던 뭐 종목 개최 하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칫 그 교체했다가 또 손실 나게 되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물량만 가지고 계시고 추후에 좀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때가 주도 섹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쪽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일단 결론을 내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추후에 네.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유익한 해결책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이 고민이 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CJ 프리시웨어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3,400원에 8%입니다. 아, 지금 약간 손실에 계신데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네네. 아, 저희 어떤 전략 필요할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네, 하창훈 본부장.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이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기술적으로 지금 120주선에서 돌파를 못하고 좀 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술적으로 한번 눌렸다가 갈 것 같아서 네,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증권가가 32,000원 아마 39,000원 그렇게 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뭐 음식 유통이라든지 인건비 좀 줄였고 판관비를 줄여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식음료 쪽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안전하게 좀 투자하기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흐름을 좀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 단기 조정이 2만 원대 초반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시고 매수 매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확실한 눌림이 나왔을 때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60주선이랑 120주선 사이에서 지금 좀 얻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돌아서려면 여기 있는 이평선들이 전부 다 120선을 뚫어줘야 돼요. 근데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반대로 치면은 가볍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물량 소화를 한번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갈 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 더 세게 눌렸다가 물량 뺏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눌림을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으로 매도 의견을 드렸고 만약에 그런 거 나 상관없다. 뭐 나는 그냥 목표가 딱 정해놓고 끌고 가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유를 하시되 특정 가격에 내려왔을 때 이런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이 지금 8%이시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조금 해주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려주고 주식수를 늘리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종목을 아랫라인에서 그 매수를 하셨다면은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렸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할 때 왠지 사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여보세요? 네. 네, 급등하실 때 사셨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들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이게 아래끼 조금 올라가길래. 그쵸, 올라오실 때 사셨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제가 봤을 땐 장기 보유하시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단기 눌림이 나왔을 때면, 이게 장기 보유자면 또 마음이 그냥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또 신규로 들어가신 거니까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눌렸을 때 내가 비중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홀딩,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22,500원이 깨지면 비중 조절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그럼요. 해결되셨... 목표가는 네. 목표가요? 네네. 목표가는 꽤 높게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증권사 목표가를 가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7,500원 라인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그 전후로는 한번 갈 것 같으니까 뭐 근처에 오시면 차분히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가 되려면 이제 이평선이 다 돌아야 돼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확실히 돈 상황일 거고요. 월봉상으로는 이 120월선이 굉장히 내려오면서 여기 60주선 올라탄 모양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되셨을 때 분할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좋은 방향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속 시원한 해결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02-2000-4919번이나 샵 203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에코프로 비중 40%요. 네, 8만?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84,000원이요. 84,000원이요. 네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거든요. 어떤 분께 의견 들어볼까요? 하청환님.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프로가 최근에 문의 들어오면 다 매도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뭔가 물을 탄다거나 그러시기가 매우 힘드실 거고 아마 그렇게 하셔가지고 비중이 40%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네. 네, 그게 지금 분할 매수를 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분할 매수로 해결이 되는 산업군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산업군이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만 원부터 30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주가가 15배. 근데 이게 2만 원도 좀 높이 올라온 상황에서의 15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0, 30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올라갈 때는 정말 시나리오가 매우 좋았죠. 증권가에서도 이제 실적적인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정말 황제주 역할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캐즘 구간이 오고 실적 안 나오고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 120선을 뚫지 못하고 10만 원대부터만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맞고 빠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작업을 거의 나는 상패돼도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셔서 계속 물을 타시는 게 아니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이 종목을 정말 끝까지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10%에서 20%를 줄여주시고 그걸로 다른 종목군으로 넘어가서 수익을 내신 다음에 이 종목을 밑에서 다시 사세요. 새로운 계좌에.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산업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과연 실적적인 흐름에서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로 아마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산업적으로나 뭐 그 안에서의 기술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일단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씩 이거 한 번에 정리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는 크게 막 위아래 변동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라봐야 저는 이거 7만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만 원이요? 네, 진짜 많이 올라봐야 7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그래서 7만 원대 오면은 비중을 확 줄여주시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뭐 삼성전자나 뭐 좀 큰 종목 있잖아요. 지금 지수 많이 떨어지니까 혹시나 현금이 있으시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뭐 코덱스 200 같은 걸 사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고요. 그 수익금으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원금은 넣지 마세요. 원금은 넣지 마시고 수익금만 에코프로를 비중을 계속 줄여주세요. 계속 팔아주시면 나중에 이 에코프로가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실을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수준에는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실어야 평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일단 줄여놓는 과정을
조금 해놔야 돼요. 이거는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물을 타서 묵직하게 낮은 퍼센티지로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그 작업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도해봐야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수익이 나셨을 때 수익금으로 조금씩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줄여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느낌이 확 올 거예요. 그때쯤 네네. 되시면 의사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포스코 DX를 네. 34,000원에 또 이것도 40% 샀거든요. 네. 34,000원. 네. 네네. 얘는 평단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비중이 다 너무 높으세요. 비중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뭐 본전 근처까지는 뭐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차 상승 이후에 눌림이니까 얘도 만약에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여기 한번 테스트 할 거예요. 22,000원대 한번 테스트를 할 거니까 요때 요 저점을 깨면 안 돼요. 요 저점을 안 깬다는 전제로 지지되고 다시 올라가면 아마 고가 뚫으면서 본전은 가실 겁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이 저점 안 깨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저점 깨면 비중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5,000원에 10%요. 아, 55,000원에 10% 혹시 언제 사셨을까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한 달 반이면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저희 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거든요.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정태근 이사님이요. 네, 정태근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LNG 가스 사업으로 네네. 전망이 좋다고 해서 음. 매수를 하게 됐거든요. 네네. 혹시 근데 그 연유로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 좀 흔들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중장기로 가고 싶어서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도 만약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 가격이면은 저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단기로 사는 게 아니라면은. 네. 이해되시죠? 네. 일단 LNG 관련돼서 잘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 두 가지 보거든요. 하나는 네. 이제 저거 뭐시냐, 우크라이나 재건. 하나는 네. 방금 말씀하신 LNG 요 두 가지 볼 거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포스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제 핵심광물 개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 연관돼 가지고 광물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돼서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LNG. LNG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LNG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동 쪽에 장기 계약이 끝이 난 게 있는데 지금 미국한테 관계 때문에 미국 쪽에서 장기 계약 물량 가져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련돼 가지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포스코 인터가 제가 볼 땐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혹시 시청자님께서도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매수하셔가지고 장기를 보고 있다라면은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아마 시장 때문에 좀 흔들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시청자님께서 설정해놓은 혹시 손절가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 65,000원 정도. 아니 매수가 말고 손절가. 아, 손절가요? 네, 네. 손절가, 음. 손절가는 생각 안 해봤는데, 5만 원 깨지면 네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시구나. 근데 장기로 보면 5만 원은 좀 너무 짧으니까 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세요. 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시는데 조금만 낮춰가지고 일단 네. 한 48,000원에서 48,000원 정도.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그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그 생각 그리고 그 연유가 포스코 인터 중에 바뀐 건 아니니까 네. 조금만 한번 포스코 인터 믿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충분히 지금은 가격 조정 나올 구간이 됐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시장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또 낙폭이 좀 더 커진 것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추가 매수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되나, 뭐, 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는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네. 이게 지금 일단은 제가 손절가를 48,000 잡아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 하실 거면 48,000원이 손절가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 더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네. 48,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네. 오늘은 일단은 48,000원 요 가격만 기억을 하세요. 네. 예, 그래서 그 가격 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시 그래도 고민되면은 다시 연락 주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략 잘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도 랜덤으로 전화를 걸어볼 텐데요. 전화를 받으셨다면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 네. 이번 주에 시장이 참 부진했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네. 네, 궁금하신 거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저, 분호인데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분호요. 아, 뷰노. 예. 네. 그 혹시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예, 3만 75원이거든요. 30,075원.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예, 벌써 한 1년 반 넘었을 거예요. 엄청. 3만 4천 원대에 사가지고. 네. 그때 한번 전화를 드렸더만은 네. 2만 5천 원대에 제가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1차적으로 28,500원, 2차적으로 32,000원을 보고 저거 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2번을 했어요. 2번을 해가지고 지금 3만 75원을 만들어가 21% 됐어요, 비중이. 아, 네네. 비중 21%. 예, 예. 네. 현금은 추가로 있으신가요, 혹시? 예. 그 상담한 사람이 저는 아니었죠? 예, 예, 아니었어요. 네. 그럼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그때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해주신 가격대를 잘 한번 살펴보면 이전에 지지라인 부분이잖아요. 지지라인이고 특히나 대세 시세가 나왔을 때는 그쪽을 한 번도 닿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대세 시세가 끝나고 횡보 구간이 끝나고 지금 계속 눌리려고 하는 부분을 지지하던 라인이에요.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라고 하신 건데 사실상 그때가 되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밑으로 꼬라박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바닥을 다지고 위로 올라갈 때여야 돼요. 그럴 땐 매수가 돼요. 하지만 역배열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평선이나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이게 단순히 여기도 아니고 이걸 확실히 뚫어서 이렇게 이게 5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11선 뭐 21선 이런 식으로 된 상황에서의 추가 매수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비중을 추가로 하셨어도 여기가 깨졌을 때는 그 비중 조절을 바로, 아니면은 여기가 깨졌을 때라도 바로 해주셨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비중을 추가를 했다라는 거는 내가 단기간에 나오는 시세를 노리고 그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틀리면 적어도 추가 매수 했었던 돈을 원래 바로 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거고요. 일단은 뷰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요즘에 AI 쪽이나 뭐 이런 쪽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좀 중요 이평선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25,000원대로 못 올라오면은 저는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1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년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왜 그러냐면 이게 주봉상 깨지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차트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가 역배열 상황이었던 거예요. 역배열 상황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최소 1년 걸렸죠. 떨어지는 데만 1년 걸렸어요. 아직 떨어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거 떨어지는 데만 1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리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반년 걸렸죠. 그러면은 역배열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반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될 수가 있는데 1년 반 기다린다고 본전이 온다라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AI 붐이 확실하게 있었고 거기서 이런 의료 쪽이 확실하게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시기가 지나고
사실 실적도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있고 뭐 성과는 나고 있지만 그게 그 이전에 이 엄청나게 움직였었던 이 종목에 매료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세적인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된 종목과 안 된 종목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없으면 안 사요, 사람들이. 그냥 하루 이틀 사고 일주일 정도 급등하고 끝입니다. 더 이상 안 삽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펀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오려면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 3년, 5년이 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비중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슬픈 얘기지만.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당장 비중 조절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도 좀 늦었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조금 미련이 남으시면은 하루에 2%씩이라도 계속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탑시크 그거 이슈 있는 거는 그거는 물 건너 갔는가 봐요? 아,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 추세를 아예 뒤집기에는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좋은 이슈가 뜨면 한 뭐 하루 이틀, 뭐 길게는 일주일 동안 오르겠지만 그게 이 전체 추세를 뒤집을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뷰노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화 연결 중인데 정태근 이사님,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다음 주에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관세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지금 최근에 가기로 조방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때는 그래도 조선 방사 이런 것들이 좀 잡아줬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그 매일경제TV입니다. 네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통화 괜찮으세요? 아,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정태근 이사님. 완전 네.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그 제작진이 맞춰서 이렇게 꼭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 팬만 골라가지고. 어쨌든 처음으로 전화 왔어요. 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왜 전화 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알죠. 아. 나 이거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보고 계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우리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네. 네. 어떤 거 받으면 될까요? 아이고, 저는 이제 다 물려가지고, 네. 현대차, 넷마블, 네이버, 다 물려 있어요, 네. 지금. 그러면 어떤 자식이 제일 말을 안 듣나요? 넷마블이 지금 네. 17만 2천 원에 한 15% 있어요. 넷마블이 얼마로요? 17만 2천 원.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7만 2천 원 맞는 거죠? 예, 17만 2천 원요. 아, 진짜 제일 말 안 듣는 자식인가 보네요.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그러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이게 사실 넷마블이 지금 이게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게 실적 때문에 이게 2021년도 이게 꺾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게임주 얘기할 때 이제 NC 소프트 얘기할 때 항상 넷마블을 같이 얘기해요. 같이 얘기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라면 아마 실적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럴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업종 요새 방송에서 얘기하나요? 잘 별로 안 언급 안 해요. 되죠. 게임업종을 언급하는 걸 거의 없죠, 요새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굳이 여쭤보냐면 게임업종이 지금 시장 소외 섹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지금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한류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한령 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별로 그렇게 모멘텀이 안 되다 보니까 반이 나온 것들도 없고 그래서 이 놈을 이제 그러면은 이 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지금은 일단은 먼저 이 부분부터 고민을 좀 하자고요. 일단 추가 하락부터 일단 제한된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화면상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가격은 이제 4만 원에서 이제 7만 원 정도? 요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인데 여기 혹시 비중이 15%라고 하셨죠?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요게 4만 원하고 6, 7만 원 요 가격대를 어쨌든 지켜야 되거든요. 네. 지켜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넷마블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넷마블의 신작 게임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넷마블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게임주가 다 문제예요. 예를 들게 되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는데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지금 게임업종 같은 경우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겁이 나는 업종인데 넷마블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하락이 멈춘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하락이 멈춰야 물타기를 하던 아니면 자르던 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일단 요 넷마블이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가격이 쭉 이제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 4만 원 가격대를 만약에 못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지금 비중이 15%잖아요. 네. 5%라도 덜어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참 게임 업종이 지금 점점 저 게임 업종이 너무 이제 빛을 안 발하니까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게임 업종이 가려면은 아마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단어가 갑자기 한 번씩 방송할 때마다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까지 네.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만 원대 가격대 지지 여부만 요 가격만 좀 지켜라. 이렇게 좀 보고 예.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더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